네, 첫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이제 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이제 웨스트햄. 팰리스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자, 일단은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에서 뭐 자아가 어느 정도 복귀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상을 달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복귀전을 치른다고 해도 100% 폼은 지금 아닐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부상 복귀 후에 첫 경기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폼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자아가 복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지금 팰리스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최근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골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좀 3연승을 뭐 기록을 했지만 직전 이제 두 경기 에버튼과 그리고 울버햄튼전에서 계속 이제 무득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공격 사이클이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력이 다시 좀 많이 주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경기에서 뭐 팰리스의 공격을 좀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뭐 팰리스보다는 웨스트햄이 득점력이나 공격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웨스트햄의 그런 빠른 공격 전개나 그런 게 더 효과적으로 팰리스한테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이제 팰리스가 홈에서 2연승을 홈에서 이제 웨스트햄이 2연승을 한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상성상 지금 웨스트햄이 전혀 팰리스한테 나빠 보이는 게 없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이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제 팰리스보다는 하루 덜 쉬고 이제 경기를 뛰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AA님 반갑습니다. 네. 그 팰리스보다 이제 하루를 이제 하루 이제 덜 쉬고 이제 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인 그런 문제만 웨스트햄이 좀 있는 거 빼고는 현재로서는 웨스트햄이 뭐 팰리스보다 밀린다는 그런 부분은 딱히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웨스트햄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지만 한 가지 변수는 체력적인 약간 이슈, 그런 것만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한번 웨스트햄 역배승을 도전해보거나 안 그러면은 프랜승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팰리스랑 웨스트햄 경기가 끝이 났고, 두 번째 이제 브렌트포드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일단 지금 양 팀은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원정에서 이제 첼시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두 팀 다 이제 최근 안 좋은 분위기에 어느 정도 좀 전환이 성공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이제 맨유 상대로 연장까지 뛴 후 이제 얼마 쉬지 못한 그런 브라이튼을 상대로 이긴 거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의 공격력이나 그런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 노팅엄 포레스트와 이제 브라이튼의 직전 경기를 봤을 때 경기 내용이나 과정만 보면은 브라이튼이 더 우세했던 경기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력은 아직까지 좀 많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뭐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는 다들 좀 아시다시피 홈에서는 어느 정도 좀 괜찮게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지금 7연패로 굉장히 이제 경기력이 좋지가 못해요. 게다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좀 어느 정도 주축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대거 결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적으로도 노팅엄 포레스트는 굉장히 좀 약한 상태입니다. 세폴로 두 조합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AA님 이거 이제 분석 끝난 다음에 혹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거나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세폴로 두 조합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전력적으로는 많이 약한 상태고, 이런 걸 지금 다 고려할 시에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 첼시 상대로 어느 정도 원정에서 지금 분위기를 전환한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브렌트포드 승, 그리고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경기 브라이튼데 이제 울버햄튼. 자, 일단은 지금 브라이튼이 체력적으로 좀 많이 열세인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맨유와의 그런, 어이구 잠시만요. AN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일단 오늘 조합은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따가 뭐 세폴로 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쪽지로 보내준 조합이랑 더불어서 한 조합을 더 만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한번 이제 보관함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제 보관함에 안 오셨다고 하시면은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맨유와의 FA컵에서 연장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또 곧바로 2, 3일 후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경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3일 후 바로 이번 울버햄튼과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현재로서 지금 브라이튼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맨유전부터 아무래도 2, 3일 간격으로 3일씩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브라이튼이 많이 열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브라이튼이 어느 정도 지금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측면 그런 공격이 좋다 보니 아무래도 측면 수비가 지금 취약한 울버햄튼이 많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울버햄튼 상대로 어느 정도 좀 효과적일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게다가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심한데,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4연패로 홈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홈에서는 지금 연승을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일단 뭐 공격 전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수비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지금 썩 좋지 않은데,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체력적으로 열세인 브라이튼이라고 해도 원정 울버햄튼을 쉽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라이튼이 당연히 뭐 상성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유리하긴 하지만,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체력이나 안 그러면은 컨디션 이슈가 어느 정도 지금 있을 것으로 보아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브라이튼이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브라이튼 쪽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엘체 대 이제 라요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라인업과 이제 비교했을 때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 누수가 좀 많아요. 지금 주전 수비수 3명 결장. 데이터가 저 조합분도 같이 보내드렸는데 잠시만요. 저 AA님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다시 그 조합본 한번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보낸 쪽지 확인해 보시면 아마 조합본이 들어왔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라요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일단 현재 지금 엘체 같은 경우에는 뭐 6연패로 사실상 지금 강등이 확정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다행이네요, AA님. 그리고 이따가 이제 일단은 아마 제가 조합본을 보냈을 때 세 풀짜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조합은 제가 따로 쪽지로 한번 짜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엘체는 뭐 6연패로 사실상 강등이 확정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사기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경기력도 네 많이 안 좋은 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 상황에서 강등이 확정된 엘체 사이드를 보기는 네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엘체 선수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남은 경기들이 이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 쪽에서도 많이 좀 라이오에 비해서 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오가 지금 원정에서 최근 네 승이 없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직접 이제 바르셀로나를 홈이긴 하지만 2대1로 잡은 기세를 살려 지금의 그런 엘체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예로 지금 뭐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유로파 경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라이오가 훨씬 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라이오 쪽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오 승의 2.5 기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알메리아. 자, 일단은 최근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많이 크죠. 벤제마랑 쿠르투아가 전부 부상으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아무래도 지로나전에서 4대2로 대패한 게 좀 쿠르투아의 그런 부상도 어느 정도 많이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골키퍼 쿠르투아가 없다 보니까 골문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이제 직전 지로나 경기에서 많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 수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하지만 지금 이제 상대인 알메리아가 이제 직접 뭐 레알 마드리드와의 네 이전 지금 시즌 이제 맞대결, 첫 맞대결에서는 홈에서 2대1로 알메리아가 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솔직히 2대1로 진 게 오히려 알메리아한테 다행일 정도로 굉장히 레알 마드리드가 위협적이고 그런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알메리아 상대로 뭐 유유 스틱만 15개 정도를 이제 만들면서 굉장히 대량 득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레알이 좀 주도권을 가지며 뭐 침투나 뭐 역습으로 알메리아를 지금 위협할 가능성이 네 충분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알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뭐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원정에서 좀 골 득점력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전 골키퍼가 없는 그런 레알 상대로 한 골 이상은 충분히 지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이제 다득점 경기로 네,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당연히 네, 레알 마드리드 쪽 승을 보지고 마인스까지 보고 3.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기도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베티스.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풀백 1명 결장,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지금 풀백 1명 결장. 네, 양팀 다 지금 주전 풀백이 1명씩 결정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득점으로 어느 정도 좀 이전과 다르게 지금 공격력이 많이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득점력이 많이 잠잠해진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공격 찬스를 많이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면서
공격 찬스도 이제 못 만들게 되고, 그리고 득점력도 많이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더 유리한 건 맞아요. 아무래도 매치업상으로나 안 그러면은 경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볼 점유율을 높이면 어느 정도 좀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 위주로 좀 빠른 공격 전개를 할 것으로 봐요. 틈틈이.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바르셀로나가 막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기 양상 봤을 때는 뭐 바르셀로나가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뭐 계속 점유율을 높게 유지를 하지만, 베티스가 간간히 이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그거를 좀 막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현재 지금 바르셀로나가 홈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베티스보다는 우위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바르셀로나의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득점 메이킹을 찬스를 그렇게 만들지 못해서 좀 좋지 못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의 그런 승배당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어서 차라리 고배당으로 바르셀로나 쪽 핵무를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무승부 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빠 보이질 않네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핵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가져가거나, 2.5 기준은 언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대 베티스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켈른 대 이제 프라이부르크. 일단 지금 켈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까지 연패를 하다가 최근 이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락세인 그런 분위기를 상승세로 지금 전환을 한 상황이고, 프라이부르크 역시 뭐 지금 2연승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리그 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 팀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상승세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최근 이런 양 팀의 그런 공수 밸런스를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격, 수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다 보니까 결과 또한 지금 양팀 다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하지만 지금 켈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지금 2연승 중으로 굉장히 좋긴 하지만, 홈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결과를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홈에서는 지금 최근에 뭐 승이 아예 없는 상태고, 반면에 지금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켈른과는 다르게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지금 편차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켈른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더 좋은 상태다 보니까 홈에서 켈른이 지금 경기를 치르는 게 그다지 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뭐 현재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켈른한테 전혀 밀릴 게 없죠. 아무래도 전력상으로도 크게 밀릴 게 없고, 분위기도 오히려 프라이부르크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지금 프라이부르크는 챔스권 경쟁을 위해서 승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켈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중간 순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뭐 유로파나 안 그러면 챔스에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까지 생각을 하면은 프라이부르크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로 보면은 저는 프라이부르크 쪽 역배승에 이것도 프랜스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역배승에 프랜스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이제 멘헨글라드바흐. 자, 일단은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슈투트 같은 경우에 주전 센터백이 지금 한 명 결장, 그리고 멘헨글라드바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일단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4경기 연속 무패 중으로 기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지금 경기력이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슈투트가르트는 지금 뭐 공수 전환도 굉장히 좀 빠르고, 그리고 컵백 같은 이런 공격 전개도 굉장히 좀 다양하고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전에 좀 약간 하락세였던 슈투트가르트랑은 많이 좀 다른 그런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메네는 아무래도 지금 다른 쪽이 좀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홈 원정 경기력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에서 지금 경기력이 네 많이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 공격 전개 자체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공수 전부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홈 원정까지 따졌을 때는 슈투트가 오히려 더 우세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역시 지금 슈투트도 이제 시즌 후반기에 들면서 슬슬 강등권에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메넨글라드바흐를 이기게 되면은 강등권에 어느 정도 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지금 메넨글라드바흐보다 슈투트가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현재 경기력, 그리고 홈 원정에 대한 차이,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슈투트가 전혀 나빠 보일 게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슈투트 쪽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슈투트가르트 이거는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2.5 기준은 오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슈투트가르트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 그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레버쿠젠. 자, 일단은 지금 아이고 네, 신복 트윈스님 반갑습니다.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분위기가 핫하죠. 10경기 이상 지금 패가 없는 만큼 지금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가 모두 좋지만 특히 지금 수비가 네,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득점력이 저조한 날에도 수비가 단단하다 보니까 결국 지지 않는 경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10경기 이상 지금 패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자, 전반적으로 일단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역시 좀 더 공격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레버쿠젠의 그런 공격이 좀 많이 거세다 보니까 수비하면서 어느 정도 역습으로 기회를 노리는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약간 경기 진행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요 양팀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공격력이 좋다고 해도 네, 양팀의 수비는 좀 쉽게 뚫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재 경기력 그리고 및 분위기는 지금 레버쿠젠이 어느 정도 우세하지만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에 리그 기준 홈에서 지금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쵸.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레버쿠젠이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홈에서의 그런 우니온 베를린의 강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쉽게 레버쿠젠을 보기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경기는 약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까 하면은 저는 그래도 깔끔하게 이거는 그냥 무승부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레버쿠젠 기사 봤을 때 우니온 베를린한테 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레버쿠젠 승을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번 시즌 홈에서 우니온 베를린이 패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점인 아무래도 무승부가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 2.5 기준으로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무승부 도전하거나 2.5 기준 언더로 네,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샬케 대 브레멘.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샬케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 네, 펠쿠르그가 지금 결장의 상태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지금 리그에서 16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브레멘에서 영향력이 큰 공격수긴 한데, 그 공격수가 지금 없다 보니까 조금 브레멘 입장에서는 많이 공격 쪽에서 많이 영향력이 네, 미미해진 상황이죠. 일단 뭐 최근 양팀 다 좀 실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수비가 좋지 못한 편이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양팀 다 짤케도 마찬가지고 브레멘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최근 뭐 3경기 이상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수비는 지금 믿기는 많이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고,
하지만 이제 양 팀의 지금 그나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저는 제 골 결정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 샬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량 득점을 할 때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지금 기회가 와도 득점을 못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지금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가 이제 찾아오면은 마무리를 좀 어느 정도 잘 짓기 때문에 지금 매 경기 좀 편차 없이 계속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꾸준히 득점을 하는 브레멘이 좀 기복 있는 샬케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것도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 최근 3경기 모두 이제 샬케가 브레멘한테 계속 졌어요. 네. 그리고 상대전적도 지금 브레멘이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득점 1위인 이제 팔크루가 없는 브레멘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전개가 어느 정도 잘 되고 득점을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샬케보다는 브레멘 쪽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브레멘 쪽 이거는 프랜승을 보고 2.5 기준은 그래도 오버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양 팀의 수비가 지금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2.5 기준은 오버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레멘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이제 살레르니티나 경기.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뭐 리그 우승이 지금 거의 확정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2위인 라치오랑 거의 한 17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경기까지 만약에 이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라치오가 뭐 지거나 무승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리그가 우승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죠. 일단 지금 최근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뭐 6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는 등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상승이긴 하지만, 최근 이제 나폴리 상대로 3경기 전패,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여전히 지금 수비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턴오버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레르의 그런 원정 수비력은 아직까지 믿을만하지가 않다. 게다가 지금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공격할 때 라인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뒷공간이 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폴리가 좀 침투나 역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성상 좀 살레르가 많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나폴리가 어느 정도 골 점유를 하며 좀 주도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반코트 형식으로 지금 나폴리가 아무래도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살레르가 거의 지금 이제 나폴리 쪽 라인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전반적으로 나폴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챔스도 떨어졌고 그냥 리그에만 솔직히 집중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현재 나폴리가 전혀 나빠 보이는 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나폴리 쪽 승, 그리고 마인 승, 2.5 기준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폴리 승에 마인 승에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마지막 경기. 자, AS 로마 대 AC 밀란.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상이 좀 많아요. 센터백 2명 부상 및 지금 디발라가 이제 출전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직전 좀 아탈란타 전에서 어느 정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이런 잔부상을 약간 달고 나오는 거라 제 컨디션이 지금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좀 로마 입장에서는 전력 누수와 뼈 아프고, 반면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결장자 누수로 보면은 AC 밀란이 더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이 두 팀 이제 로마랑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에서 4, 5위로 승점이 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이제 어느 한쪽이 이기게 되면은 챔스권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한 팀이 이기게 되면은 좀 4, 5위 간의 그런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그렇게 되면은 4위인 팀이 좀 더 챔스권에 가까워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양 팀한테 있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경기로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 다 템포가 그렇게까지 빠른 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 공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득점보다는 좀 더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게다가 지금 이제 최근 뭐 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6경기 연속 패가 없고, 그리고 지금 로마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 또한, 그리고 최근 5경기 기준했을 때 3승 2무로 밀란이 더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원정이라고 해도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밀란은 뭐 홈이든 원정이든 뭐 상관없이 경기력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홈 로마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지금의 밀란 상대로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게다가 지금 주전 수비수 라인도 어느 정도 붕괴가 됐고, 디발라도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AC 밀란 프랜승, 그리고 무승부, 2.5 기준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추천이나 한번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